그러면 우리가 반면 교수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통일 논의를 가급적 지양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단 개선 방안 논의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사실 합의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이지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통일 여건이 미흡하고 또 남북한 간에는 통일 구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한다 해도 실천 가능한 통일 방안에 합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사실 통일된 통일 방안이 부재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방안 합의에 집착을 한다면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정상회담 자체를 좀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고 회담의 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1차 회담이 이제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통일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논의 자체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분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남북 연합제안,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동의에 기초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남 갈등이 크게 야기되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군사 분야,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가 좀 도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가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핵심 변수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근데 북핵 문제는 사실 우리 남북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을 총체적으로 지배 규율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북한도 여기에 핵 문제에 올인을 하고 있고 또 주변 강대국들도 특히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한반도 문제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방치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니까 실천성이 별로 담보되지 않는 이런 원론적 합의도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진전이 담보되는 합의를 좀 읽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재개되면 또 그 추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뭐 6자회담 복귀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NPT 복귀 선언 뭐 여러 가지를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또 군사적 신뢰 구축, 비무장지대 평화적 공동이용, 투자 보장 협정, 신변 안전 보장 체계 이런 것들도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시적 성과는 도출돼야 되고 또 평화협정 채굴 문제에서 한반도가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관계국들, 특히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14 공동선언의 핵심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는 NLL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특히 미국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또 자체적으로 이런 논리는 민족주의 감정에는 호소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반도 문제에 주변국들이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자극하고 또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어렵게 주변국의 반대로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서두를 장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정선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남북 하해 협력 정신을 찾자면 이거 공동선언의 원조가 아니고 여기 원조는 7사 남북 공동성명이죠.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것은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도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제도화는 상호 신뢰 구축,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발전의 초석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도화가 돼도 북한이 이렇게 자꾸 깨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단절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제도화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도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합의이행에 소요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이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분당 개선, 통일은 희구하면서도 이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꺼려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이 큰 부담 보따를 갖고 오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통일과 또 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서 지지가 좀 약화되고 있는 이런 이유도 이런 데서 핵심 이유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양에서 챙겨온 그 부담 보따리에 이렇게 좀 냉담했고 또 퍼주기 논란이 야기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속에 있는 이 작은 보따리가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좀 해야 될 거고 또 그래야 국민적 합의와 지지 속에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한 2시간 얘기를 해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이어지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